자, 15번 한번 봅시다. 자, 15번은 자, 이거부터 해석을 합시다. 이거가 필요 조건이 된다. 그러면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화살표가 반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Q이면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화살표는 반대 방향으로. 즉,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린 조건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P의 여집합이 Q라는 집합 안에 포함된다. 화살표 받는 쪽이 더 크다라고 외워달라라고까지 개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포함 관계를 지켜줘 그랬을 때 A의 값의 범위 혹은 A의 값의 최대 최소 뭐야?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각각 정리하면 되겠죠? 조건 P랑 조건 Q를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not P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not P라는 걸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P가 이거다라는 걸 이용해 not P다라는 것은 부등호 방향을 아예 반대로 만들면 되지 않겠니? 요렇게 아예 반대로 말입니다. 됐죠? 근데 이거는 푸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2차 부등식을 정상적으로 푼다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냥 보통 그냥 일반 해라고 하면 여기 범위 이 부등호 방향은 사이 값이라 얘기를 해. 그 기준은 a와 마이너스 2a 사이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a가 큰지 마이너스 2a가 큰지를 몰라. 왜 몰라?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피라는 걸 정리하려면 A의 범위가 A의 부호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야 돼. 그리고 특수한 경우도 있죠. A가 0이면 특수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not P를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얘는 A가 양수라고 하면 얘가 더 작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X의 범위는 요렇게 돼줄 거다라는 것. 됐지? 그 다음 A가 음수면 이번엔 마이너스 2a가 더 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X의 범위가 요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 자, 그 다음 A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이 식을 다시 한 정리했을 때 X제곱이 0 이하다라는 부등식이 돼버려. 근데 어떤 거의 제곱은 0보다 작을 순 없죠. 근데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의 해를 찾으려 했는데 x의 제곱, 어떤 거의 제곱은 0보다 작을 수 없어. 다만 0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x의 값이 0일 때만 성립한다 라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a의 부호에 따라서 not p라는 걸 정리했어요. 그 다음 이젠 q도 정리하러 갑시다. Q다라는 것은 절대값이 들어가는 부등식이니까 이 방향이면 또 사이값이네. 그래서 x 빼기 1이라는 게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 그에 따라 양변에 1만 더해주면 Q라는 조건은 x의 이제 해를 찾는 건 어렵진 않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조건, 이 포함 관계에 되기 위해서는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를 본격적으로 풀러갈 거예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케이스로다가 A가 양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포함 관계를 만족하려면 수직수로 나타내야겠죠? Q라는 게 요렇게 사이값이야. 근데 거기 안에 not P의 진리집합 이 x의 범위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 이상 a 이하 마이너스 2a 이상 a 이하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러한 부등식이 만족하려면 요렇게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a는 2 이하여야 돼. 또 동시에 a는 6 이하여야 돼 라는 조건을 얻을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이거랑 연립을 해서 A의 범위는 2 이하가 되고 우린 첫 번째 케이스의 가정이 A가 양수일 때를 예를 들고 있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 A의 범위는 이거입니다. 로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젠 두 번째 케이스 A가 음수다라고 하면 not P의 진리집합은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수직선을 그렸을 때
Q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4 이상 6 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 이상 마이너스 2A 이하 요렇게 그려줄 수가 있고 얘도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A는 마이너스 4 이상이어야 돼. 그 다음 마이너스 2A는 6 이하여야 돼. 그렇기에 A는 마이너스 3 이상이어야 돼 라는 조건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이것 또한 연립을 좀 해주면 A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이 가정 또한 A는 음수일 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0 미만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3번 세 번째 케이스, A가 만약에 0이다라고 하면 not P의 진리집합 X의 값은 0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그게 Q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즉 이 포함 관계를 만족하니 안 하니? 하죠. 그래서 A는 0인 거. A가 0일 때도 오케이 인정해 가능해 라는 것. 그러면 총 세 가지로 나눴을 때 A의 범위 이거 인정되고요. 이것도 인정되고요.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최종적인 범위는 요렇게 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쌤이 예상한 대로 A의 값의 범위가 주어졌고 A의 최대값은 2, 이게 라지 m이고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게 스몰 m입니다. 그럼 그거 두 개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으로 유지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청소년 센터에 있는데에서는 서로 다른 3개의 체육 동아리와 그 다음 서로 다른 2개의 음악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총 5개의 동아리가 있어.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있잖아. 각각 1개 이상의 체육을 그 다음에 음악 동아리도 1개 이상을 선택하고 총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해달래. 그 다음 나 조건은 A가 선택하고 B가 선택하지 않는 동아리 개수는 적어도 1개는 이상이 돼야 된대.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체육 동아리가 A, B, C 이렇게 3개가 있고 이제 음악 동아리가 X, Y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 체육 동아리 이렇게 A, B 선택하고 음악 동아리 이렇게 1개를 선택해서 저기 총 3개를 선택했어. 그 다음 B라는 사람도 총 3개를 선택하는데 얘랑 A는 선택은 했지만 B는 선택하지 않는 게 1개 이상 있어래.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B라는 사람도 이렇게 2개 선택하고 요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겠죠. 이 X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은 선택을 했지만 B라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거니까. 어때? 이해가? 그러면 이 나 조건이라는 것은 되게 귀찮게 어렵게 복잡한 것처럼 얘기를 해놨지만 결국 나 조건이 말하는 건 이거야. A가 선택한 거랑 B가 선택한 거랑 완전히 일치하지만 말아줄래? 라는 말만 하는 거야. 알겠니?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는 게 1개 이상만 있으면 된다며.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말하라는 얘기야. 나 조건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자 이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쌤은 이 문제가 되게 쉽다라고 생각 드는데 읽는 순간 쉽다라고 생각 드는 게 뭐냐면 봐봐. 지금 동아리를 다시 한 번 더 체육 동아리 이렇게 3개 이제 음악 동아리 2개야. 그러니까 5개의 동아리밖에 없어. 근데 그 중에서 3개나 선택해. 한 사람이 3개나 선택한단 말이야. 그런데 가조건도 복잡한 것처럼 얘기해. 체육 동아리 1개 이상 선택하고 음악 동아리 1개 이상 선택해. 그래, 웬만하면 내가 대충 눈 감고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대부분 체육 동아리 1개 이상, 음악 동아리 1개 이상 선택이 될 거야. 단 이렇게 체육 동아리 3개를 선택하는 경우 빼고 말이야. 이해 갔어? 이렇게 3개 선택하는 거 빼곤 다들 가조건 다 만족해. 그러면 쌤은 이렇게 풀 겁니다. 잘 보세요. A라는 사람이 동아리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을 건데 그냥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기.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 뽑기. 조합의 개념이 들어가겠죠.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뽑기. 그런데 어떻게 뽑으면 안 된대? A, B, C 이렇게만 뽑지만 않으면 된대. 빼기 한 가지야. 이렇게만 안 뽑으면 된대. 오케이. A가 정하는 건 이게 10가지니까 9밖에 없어. A가 선택하는 경우는 9가지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젠 B가 선택할 차례인데 B라는 놈은 A가 선택한 거만 A가 선택하는 경우랑 똑같지만 않으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B도 일단은 신경 안 쓰고 이 5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 5C3. 그 다음 얘 또한 이렇게 3개 선택하는 거 안 돼. 빼기 1. 그런데 한 가지 더 빼진다고. 왜 한 가지 더 빼자면 얘 위에서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했다 치잖아. 그럼 B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선택하는 걸 제외해줘야 돼. 이 한 가지를 제외해줘야 돼. 만약에 A가 이렇게 선택하잖아. 그럼 B라는 것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를 한 가지를 빼줘야 된다는 거야. A가 뭐가 선택되든 간에 9가지의 방법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가 선택한 그 방법 한 가지를 더 빼줘야 된다고. A랑 B랑은 완전히 겹치게끔 3개 다 겹치게끔 선택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때? 이해 갔어? 그래서 얘는 8가지가 끝이야. 그럼 A가 선택한 건 9가지, B가 선택한 건 8가지. 그래서 9 곱하기 8, 72가지가 답이 될 거야. 알겠죠? 이건 답이랑 답지를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한번 봅시다. 17번은 2차 함수가 어렵지 않게 주었다. 자, 그 다음 어떠한 실수 K에 대해서 이것만 해석 잘하면 돼.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잘 봐. 이 방정식의 해석은 뭐냐면 fx는 0이거나 fx 빼기 k는 0이거나 이지 않습니까? 비록 방정식이라 불렀지만 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요거의 해석은 y는 fx란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라 얘기할 거고 요놈 또한 y는 fx 빼기 k라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렇다면 지금 fx라는 것은 인수분해가 요렇게 됨에 따라 x절편이 x축과 만나는 그 절편이 1과 5로 고정되어 있어. 요거는 x값이 1인 거, x값이 5인 걸로 고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볼 수 있냐면 x축의 방향으로 그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의 함수가 y는 fx 플러스 y는 fx 빼기 k야. 즉 하나 예를 들면 이거를 이 참수 fx를 k x축 방향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그게 k만큼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럼 x절편은 여기와 여기야. 어때? 이해가? 그렇다면 쌤이 든 예로 보면 이 방정식의 해는요 fx가 x축과 만나는 점들 그리고 fx 빼기 k가 x축과 만나는 점들 이거의 서로 다른 개수로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걸 gk라 부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쌤이 예를 든 것으로 보면 4개가 되는 거겠죠. 어때?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또 fx가 이렇게 있는데요. 잘 보세요. fx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요렇게 이동했어. 그러면 이게 y는 fx 빼기 k야. 그러면 fx랑 x축이 만나는 거 이렇게 2개, 또 fx 빼기 k랑 x축이 만나는 게 이렇게 2개. 근데 또 중복이 있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3개니까 이때 gk는 3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 이해 갔어? 쌤이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설명해 준 거야. 예를 들어서 말이야. 식으로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동해 가면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최종 개수를 gk로 보겠다라는 것.
이해 가셨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중복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중복되는 경우를 좀 고려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라 라는 거. 그럼 쌤은 그걸 정리하러 갈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정리할 겁니다. 지금 fx가 요렇게 있습니다. fx가 x축과 1과 5에서 만나는 y는 fx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어줍잖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표현 좀 유치하긴 하지만 어줍잖게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됩니다. 지금 내가 빨강색으로 그릴 함수는 y는 fx 빼기 k예요. 맞죠? 이렇게 이동하든 아니면 또 이렇게 이동을 하든 아니면 또 이렇게 이동을 하든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총 4개인 게 변치 않아요. 대부분 다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최종적으로 4개가 될 거야. GK가 4개가 될 거야. 그런데 아까처럼 겹쳐지는 경우가 언제냐를 살펴보면요. 이 함수를 오른쪽으로 4만큼 이동했을 때, 즉 요렇게 4만큼 이동한 함수 y는 fx 빼기 4 이 그래프가 됐을 때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총 3개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함수를 그린 거잖아. y는 fx 빼기 k를. 근데 k가 뭐일 때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4일 때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러면 k가 딱 4가 된다면 그때 gk는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갔니? 뭐 GK를 하지 말고 G4라고 합시다. G4가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또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있잖아. 잘 봐라. 오른쪽으로 이게 fx였는데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방금은. 이번에는 왼쪽으로 4만큼 이동시켜봐. 왼쪽 이 5,0이었던 게 1,0으로 오게끔, 즉 왼쪽으로 4만큼 이동시킨 거. 그러면 y는 fx 플러스 4가 되겠죠. 이게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시킨 거. y는 fx 플러스 4가 딱 됐을 때에도 그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총 3개입니다. 그게 k가 마이너스 4일 때죠. k가 마이너스 4가 됐을 때 gk, 즉 g 마이너스 4 또한 3이 됩니다. 어때? 이해가? 이해가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마지막 특수한 경우 한 개만 더. 또 fx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를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y는 또 fx 빼기 k를 그릴 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젠 k가 0이 돼버려 봐봐. k가 0이면 이동이 아예 안 되는 거야. 이동이 아예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또 2개 똑같이 그린 거겠지. 이해 갔어? 그러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총 몇 개? 얘 거도 그렇고 fx 빼기 k 요 놈도 k가 0인 거니까 교점은 딱 2개가 끝. 그래서 k가 0이 되면 gk, 즉 g0은 2개가 되는 거야. 이거 k 값이 0일 때, 4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빼고는 다 gk는 다 4개야. 다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4개야. fx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이동시켜도 계속 중복되는 근 없이 2개가 추가될 거라서 4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k가 0, 마이너스 4, 4가 아니다라고 하면 gk는 4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울 듯 합니다. 됐죠? 정말 이해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야, GK라는 것은 그냥 결국 2 아니면 3 아니면 4네? 맞아. G는 2 아니면 3 아니면 4야. 그럼 다음에 나올 이 말에서 G 머시기. 몰라, 저거 놔둬보자. 몰라, 이렇게 돼 있는 게 합쳐서 6이 돼 있는데 결국 G랑 G를 더해서 6이 됐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4, 2 더하기 4가 6이었거나 아니면 4 더하기 2가 6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죠. 3 더하기 3이 6인 거. 이렇게 총 3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 그럼 발이 요 놈이 2가 되려면 첫 번째 경우입니다. 요 놈이 2가 되려면 아까 G0일 때만 2였거든. 그러면
요 GK 빼기 7이 2다라는 케이스니까 K 빼기 7, 요 자리가 K 빼기 7이 딱 0이 돼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K가 뭐인 거? 뭐라고? K가 뭐인 거? 7인 거. 그러면 K가 7이다라고 했을 때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G0 더하기 G8은 6이 되는 거고, 요 봐. 요 놈이 2가 되는 거 다시 한번 검산 중. G0은 2 맞지? 그 다음 G8은 맞네 4개 맞네. 맞네. 그럼 K가 7인 거 인정. 이렇게 이해갔어? 또 한 번 더 보여줄게. 두 번째 케이스 GK 플러스 1이 이번에 2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G0일 때만 2야. 그러면 이번에는 K 플러스 1, 얘 GK 플러스 1이 2다라는 케이스니까 K 플러스 1이 0일 때, 즉 K는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G-8 플러스 G0은 6이 되니? G0은 2인 거 맞고요. G-8은 오케이. 이거 맞으니까 얘도 4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인정. 이렇게.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걸 이 세 번째 케이스만 좀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위에 건 좀 쉬웠다 생각 듭니다. 요것만 이해했었다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GK 빼기 7 더하기 GK 플러스 1이 더했을 때 6이 되는 건데, 이제는 얘가 3이고 얘가 3인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 봐. 우리가 G4랑 G-4일 때만 3이었거든요. 각각이. 맞죠? G4일 때랑 G-4일 때만 3이야. 그럼 요 놈의 값 K-7이 4이거나 K-7이 마이너스 4일 때인데, 이걸 케이스로 바로 잡으면 K가 11이라 생각해봐. 그러면 요 식은 G4 더하기 G12가 돼버리지. 근데 G4는 3이 되는 게 맞다? 근데 G12는 4잖아. 탈락. 그럼 이걸로 바로 가면 K가 이제 뭐란 얘기? 3이란 얘기. K가 3이야 봐봐. 그럼 이 식을 다시 썼을 때 G-4 더하기 G4는 6이다? G-4가 3인 거 맞아. 또 G4가 3인 거 맞아. 개꿀딱. K가 3인 거 인정.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럼 가능한 K 값은 총 3개가 나왔고 합을 하라고 했으니까 9가 최종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우리 18번까지만 봅시다. 자, 여기 A, B, C를 포함한 5명의 관광객이 있는데요. 그거를 여기 조건에 의해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라 라는 것. 숙박한다. 뭐 방에 사람들을 집어넣어라. 나열해라 라는 것. 근데 뭐 여기는 없대요. 사람이 안 들어간대요. 그 다음 A와 B는 서로 1 차이가 나거나 100 차이 나라. 그 말은 옆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위아래 붙어 있거나 이렇게 이웃해라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A와 C는 조금 특별하네요. A와 C는 차이가 4보단 크고 100은 아니란 말은 위아래 붙지 마. 위아래로 있으면 안 돼 라는 것. 됐나? 그러면 나는 나 조건과 다 조건을 읽었을 때 딱 드는 생각은 야 A만 조건이 2개네? A만 제일 귀찮네? A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아니지. A를 먼저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노가다스럽고 답지랑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는 A의 자리를 그냥 일일이 케이스로 다 잡을래. 그럼 몇 가지 케이스가 나와? 8가지 케이스가 나와. 뭐 어때? 난 항상 강조를 해요. 경우의 수 문제는요. 케이스 나누는 게 문제풀이의 반입니다. 그리고 풀이는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게 더 10가지 뭐 엄청 많은 케이스가 나왔다? 답지는 2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괜찮아요. 경우의 수는 그렇게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나는 첫 번째 A가 여기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처리될 것 같으니까 8가지 케이스라도 겁먹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거겠죠? 같이 해봅시다. 자, A가 여기 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B라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그러면 B를 정하는 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다행히 B가 어차피 C는 여기도 어차피 못 올 거기 때문에 A가 여기 있다 생각했을 때 C는 여기나 무조건 못 온다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B를 먼저 나열해주는 게 현명한 거다. 그럼 B가 올 수 있는 자리는 두 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C를 정하라고 하죠. B가 여기 왔다 예를 들었을 때 C다라는 것은 요 놈이랑 4 차이가 나야 되니까 요거 4 이상이죠. 4 이상. 4보다 크다 돼 있네. 그러면 201이면 요도 안 되네. 맞지? 요 C 안 되네. 그럼 C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거. 위에가 더 숫자 크구나. 맞네. 어쨌든 요거 C가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됐죠? 그럼 또 이걸 C로 예를 들 겁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객실은 총 5개고요. 두 사람이 더 남았어요. 이제 세 사람 나열한 거야. 그러면 이젠 다 서로 다른 5자리죠. 나머지 두 사람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서로 다른 5개의 객실 중에서 두 개의 객실 뽑아가지고 두 명한테 나열해주기. 5P2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두 가지 곱하기 세 가지 곱하기 5P2죠. 5P3이 됐나 내가? 5P2가 되겠죠. 서로 다른 5개의 객실 중에서 두 개를 뽑아 두 사람 나열하기. 5P2의 개념.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라서 120인가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더 빠르게 할 겁니다. 잘 보세요. A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B가 올 수 있는 건 똑같이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B가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고요. 그럼 B가 여기 왔다. 얘를 들 거다. 그 다음 C가 올 수 있는 것은 C 여기 뭐다. 맞지? 그럼 얘는 또 이건 4개 중에 하나겠네요. 맞죠? C가 올 수 있는 건 4가지. 그럼 C 여기 왔다도 예를 들게. 그럼 남아있는 객실은 총 몇 개? 또 5개. 5개 중에서 두 자리 뽑아서 두 명한테 주기. 이런 거. 5P는 계속 픽스로 들어가겠네. 그럼 8 곱하기 5 곱하기 4라서 160까지.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A가 여기 있을 때입니다. 이제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올 거야. A가 여기 있을 때입니다. 그럼 B가 올 수 있는 건 또 두 가지. B가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그 다음 B가 여기 왔다 예를 들고 C가 못 오는 건 똑같이 여기. 그럼 C가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 맞지? 그 다음 또 나머지 두 명 나열하기. 얘는 120까지. 느낌이 왔었으면 좋겠는데 이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똑같다는 걸 눈치챘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일일이 다 하는 게 맞습니다. 다 해도 됩니다. 뭐 간단하게 첫 번째 케이스랑 세 번째 케이스랑 왜 같았냐? 첫 번째 케이스 A 밑에 텅 비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A가 밑에 텅 비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A가 여기 오잖아요. A가 여기 오잖아. 그럼 어차피 이 라인에는 같은 층에는 15다. 그 다음 또 A가 여기 오잖아요. 또 같은 층에 15 오는 건 또 똑같아. 그래서 눈치챘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다 일일이 나열하는 건 괜찮다고 했어. 자, 그 다음 여기가 A일 때가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또 누구랑 갈게요? 같은 거 없네요. 같은 거 없는데? 같은 거 없다. 이건 또 새로운 케이스다. 왜냐하면 A 이거 여기 왔을 때 B가 올 수 있는 건 똑같이 두 가지였잖아. 맞지? 이건 다른 케이스다. A가 여기 오잖아. 그러면 B는 여기 픽스네. 고정이네. 아싸 개꿀딱. 그 다음 C는 여기 못 오고요. C 올 수 있는 거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OP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쌤처럼 일일이 하는 게 괜찮을 듯. 맞죠? 그래서 이거는 5, 4, 20, 6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A가 이제 1층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왔을 때 그럼 B가 올 수 있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이거는 위에 네 번째 케이스랑 똑같겠네요. 60까지가 될 것이고요. 여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A가 여기 왔을 때입니다. 그럼 B가 올 수 있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그 다음 어차피 요 B 왔다 예를 들면 C는 어차피 여기 못 와요. 그럼 C가 올 수 있는 건 하나, 둘, 세 가지. 맞지? 세 가지. 그 다음 나머지 5P2가 되겠죠. 얘도 120까지가 되겠네. 그 다음 일곱 번째 케이스는요. 이거 귀찮아라. 여기가 A다. 그럼 B가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그 다음 C가 올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네 가지. 맞죠? 그 다음 OPE. 얘는 두 번째 케이스랑 똑같겠네요. 그 다음 여덟 번째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A가 여기 왔어요. 그럼 B가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그 다음 C가 올 수 있는 거 세 가지. 나머지 OPE. 얘도 120까지. 그러면 120이 하나, 둘, 셋, 네 개. 48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60이 두 개. 320이 될 거고. 그 다음 60이 두 개. 120이 되겠네. 그럼 이거 하면 800이고요. 920이 최종답이 되겠다. 답지랑 비교해 봐봐.